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고 또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또 다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지비그뉴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8년도에 출생해서 2017년에 작고하신 그런 현실적인 정치인입니다. 이 브레진스키의 현실화된 경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 브레진스키 국가안보 보좌관은 당시 미국과 소련 간 제2차 전략무기 제한협정 솔트2를 체결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던 미국의 외교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 당시에 팔레비 왕정을 지지해 주었다고 하는 그로 인해서 주이란 테헤란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 대륙을 체스판에 비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유일한 강대국이 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거대한 체스판, The Grand Chessboard의 저자로서도 유명합니다. 1997년에 출간된 이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잠재적으로 미국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불만감에 의해 통합된 반미 패권 동맹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이 주도국이 될 것이고 러시아가 추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제한 없는 동반자 관계를 선언할 정도로 밀착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 측에게 드론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석유를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에서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이스라엘 비판, 이란 지지 이와 같은 강도는 눈에 띄게 더 강해졌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반미 동맹이 결성되었다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각축이 이념이 아닌 미국 패권에 대한 불만으로 뭉쳐졌고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27년 전 브레진스키의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국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은 상당 부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대리인격인 중동의 군사 세력을 억제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자, 오바마 때도 그랬지만은요, 이들이 말하는 전략적인 억지, 소위 strategic deterrence란 말을 자주 써왔었습니다. 이 전략적인 억지, 이 deterrence가 이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는 전혀 효과적으로 먹혀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외교 정책 혹은 여타 에너지 정책, 군사 정책 등등이 있어서 낙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조사에서도 심지어 스윙 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미시간, 필라델피아, 애리조나,
조지아 등등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트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바이든이 현저하게 지고 있다. 어떤 지역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왔던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안보 통이다, 외교 안보 전문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조 바이든이 어떻게 하다가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업자득이다 혹은 인과응보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말이 있기도 하죠. 그 말이 결국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과응보이죠. 자, 지금 무엇보다도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중요시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미국 사회에서 거짓말장이라고 낙인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붕괴된 미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지에 있어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기본적인 국민들의 정서가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이 봤더니 아들 헌터 바이든으로부터 시작한 온갖 식구들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34건이 모두 유죄라고 지금 일방적인 배심원 판정단들에 의한 지금 유죄를 받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죄가 과연 그 몸을 파는 포르노 배우가 직접 진정서를 썼어요. 자신은 트럼프를 만난 적이 없다. 그것을 법률 대리인의 그 소위 말하는 법률적인 효력을 확약받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그런 탄원서, 진정서까지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뉴욕의 재판정과 배심원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죠. 그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는 단 하루 만에 예전에 모금했던 정치 헌금에 거의 동등한 규모를 단 하루 만에 다시 모으는 또 신기록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삼각축을 맺고 있고 또 거기에 슬그머니 편승을 하려고 하는 북조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쇼이구 국방부 러시아 장관이랄지 또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구호에 애정의 손길을 펼치던 이 김정은의 편향된 행동과 결정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수뇌부들에게 아주 심대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들이 일본과 무슨 협상을 한다, 무슨 국교 수립을 한다, 이따의 수작을 벌리는 데 대해서 과연 중국 공산당의 지금 유정자들은 몹시도 불쾌한 생각에 아주 치를 떨고 있다 그럽니다. 반면 평양에 있는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 역시 일본은 100년의 원수요,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고 그들의 애비의 할아비가 짓거려왔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반감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북한 간에는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러시아와 북한은 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거짓으로 70년대, 80년대 만들어졌던 낡고 오래된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팔아먹고 그것을 사갔던 러시아가 전쟁터에서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판명이 되고 나자
북한에 대한 극심한 불쾌감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북경을 방문했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시진핑의 강권으로 시진핑의 충고를 듣고 북한 방문하는 것을 접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외부에서는 마치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삼각축이 연대가 되어서 미국, 일본, 한국을 대항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안보 시스템 같은 것을 지금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한국, 일본, 미국 이 삼각축도 지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또 대한민국의 신뢰할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말미암아 워싱턴에서 많이 불편한 심정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행정부가 이번에 실시하였던 선거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우리는 친중 반미 세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금 의심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으면서 과연 친중 반미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지 새롭게 그어져 버리는 뉴 에치슨 라인은 일본, 대만을 포함한 필리핀까지 연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한반도가 홀로 제외되고 있다는 점. 마치 1949년도에 미군의 철수와 미군의 주요 핵심 군사 고문단 등이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괴의 인민군이 남쪽을 향해서 남침해왔던 그 쓰라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터인데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특히나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 이런 쪽에 외교부 쪽에서 들려 나오는 방향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부분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